및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20여 개 유수 고교의 리더들이 참가하는 이중기는 목소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한 많은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이제 내일 모레로 잡혀있는 미국 2차 정상회담에서 꼭 대통령께서 국가 종전선언을 할지도 모른다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5천만의 안위가 달린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한국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재작년 가을 서울 반도시 국회의사당에서 한 연설 내용입니다. 당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과 한국인들에게 매우 정중했고 귀하의 연설에서 보여준 약속에 대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들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연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양국의 동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딱 놓고 역사의 시험을 통해 강해졌다는 것. 인천 상륙작전에서 폭착고지선대에 이르기까지 한미 장병들은 함께 싸웠고 산화했고 승리했고 1951년 양국군은 서울을 탈환했고 그 이후 수개월에 걸쳐 결전을 치렀고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3만 6천여 미국인이 한국전에서 전사했고 10여만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며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끔찍한 전쟁으로 수십만의 용감한 장병들과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잃었다는 것. 많은 지역에 이 끔찍한 전쟁의 상흔이 남았고 한국 경제는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또 한반도 남쪽에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고 한국민들은 이 나라를 오늘날 세계의 가장 위대한 국가 중 하나로 바꿔놓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의 희생에 감사해왔고 노후의 중에도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구상 가장 부강한 국가의 발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경제 규모는 60년보다 350대로 성장했고 교역은 1900대 증가했고 평균 수명도 53년에서 82세가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이 땅에 들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거리에 나와 있는 시니어들이 수십 년간 이 토양에서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수많은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 땅을 지켜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또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북한의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한반도라는 역사의 실험실에서 벌어진 실험의 결과를 목도했다고 했습니다. 한쪽 코리아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과 국가를 꾸려나가고 자유와 정의, 문명과 놀라운 성취의 미래를 선택했고 다른 한쪽 코리아에서는 지도자들이 압제와 파시즘, 탄압의 기치 아래 자국민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공산주의 세습 왕조 간의 70년간의 체제 실험이라고 결과가 확증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 시니어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체제 실험의 결과를 애써 부인하고 과거를 회개하려는 세력의 시도 때문입니다. 종전선언이 되면 평화라는 이름의 유령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파괴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경험해보지 않은 곳으로의 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의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집들로 태어난 정권입니다. 저들의 주장은 다시 공무원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이 한반도는 암흑이었습니다. 또 그 전에 500년간 왕조 기간은 영모의 반란이 쉴 날이 없었고 국민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인구의 70%가 노예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백성은 고단했고 항거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믿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승만 박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의 공산화를 막으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펼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개인에게 자유와 창의를 준 것입니다. 수백 년의 노예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고 70년 동안 이 체제의 결과 지금의 번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왕조로 회귀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연설에서 하신 약속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대한민국을 돕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아주 먼 미래까지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으로 남을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폭군들의 잔인한 야식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미국입니다. 강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눈은 북한에 고정되어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어제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돌아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사한 국군이 12만이 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피해를 입은 나라가 종전선언 당사자가 아니어서 좋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한민국을 나라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종전선언을 해주게 되면 후에 일어날 재앙을 전쟁을 경험한 나이든 세대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에 이어 주한미국 철수와 유엔무사령부 해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에 이어 남북연방제가 되고 적화가 된다면 대통령께서 연설에서 표현했듯이 자유가 수고되며 사람들은 서로 영탐하고 살고 있는 중 언제라도 수색당할 수 있으며 모든 행동은 감시의 대상이 되는 체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이틀에 선택하실 일은 세계 사적인 일입니다. 5천만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결코 가벼이 다룰 일이 아닙니다. 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 위대한 국가를 흥정의 산물로 여겨서는 죄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두려워하십시오.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인들의 피레친 절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아직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1919년 2월 22일 나라 집권이 되고 오죠. 네, 이어서